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심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8일 중소기업 정책 300인 원탁 토론회에 참석해 중소기업과 중소공인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원순 시장은 새로운 개념으로 위코노믹스를 제시했습니다. 위코노믹스는 1%가 아닌 100%를 위한 모두의 경제로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과 복지가 함께 성장을 견인하는 체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소기업부 신설과 재벌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를 엄벌하고 초과이익 공유제 도입, 하도급 거래대금 결제일 단축, 중소기업 중소상인 적합업종제도 강화 등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밝혔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지난 18일 중구청과 은행동 상가발전협의회,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와 함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르면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는 구 제1극장 거리를 케미스트리트로 명명하고 다양한 거리 활성화 계획을 진행하며 대전광역시와 중구청이 가로환경정비 시설 사업 및 관리 등을 추진합니다. 은행동 상가발전협의회는 상가 임대료를 3년간 동결하고 이후 3년간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맞춰 임대료를 산정하며 주차와 청소, 방범 등의 운영을 주도적으로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을 방지하면서 건물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대전광역시 최초 사례이자 전국 최대 규모의 협약입니다. 향후 구 제1극장 거리는 남녀노소 외국인과 여행객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상점가 및 청년들을 위한 창업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김제시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 촉진을 위해서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22억 원을 투입해 유기질 비료 128만 포를 이달부터 농가에 공급합니다. 보도에 김승균 기자입니다. 전북 김제시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추진에 총 사업비 22억 원을 투입합니다. 시는 지난해 신청을 접수받은 유기질 비료 신청 농가 6,779호에 대해 관련 협의회를 통해 비료 공급 물량 선정 기준을 확정하고 141만 포 신청 대비 90.7% 정도인 128만 포를 17일부터 지역 농협 및 조합을 통해 각 농가로 공급합니다. 공급 지원은 한 포대당 유기질 비료 2,000원, 부숙 유기질 비료는 등급에 따라 1,700원까지 차등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과 관련해 부정행위를 방지하고자 읍면동 마을 주민교육과 비료 공급 시 현지 점검을 통해 부정행위 근절 예방에도 나섭니다. 유기질 비료 원활한 공급으로 친환경 육성과 부산물로 재활용, 자원화 촉진, 토양 비옥도 증지, 토양 보존을 위해서 친환경 실천 기반을 구축하고 이렇게 이 사업을 하거든요. 김제시 농업 관계자는 선정된 농가에 대해 5월 말까지 공급을 마치고 포기 물량에 대해서는 신청 누락 농가에 추가 지원해 농업인들이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랜 김승균입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수산물과 한우 등의 설 선물 주문 건수가 급격히 감소했는데요. 일부에서는 김영란법이 소비를 감소시켜 관련 업계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희광 기자입니다. 수산물, 한우, 과일 등을 판매하는 상인들이 김영란법 직격탄에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설을 맞는 상인들은 5만 원 이상의 선물이 금지되어 있어 대부분 5만 원을 넘어서는 한우 및 굴비 세트 등은 내놓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동월 대비 설 선물 주문 건수는 급격히 감소했으며 원가가 높은 상품들은 사실상 선물 판로가 막혀 지난해 같은 시기 북적대던 시장화는 한산하기 그지없습니다. 김영란법 때문에 선물 세트가 없어져서 동태 고등어 아니면 생선이나 소고기나 선물 세트가 아예 맞출 수가 없어요. 특히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는 한우와 해산물, 인삼 등의 구매자가 확연히 줄었을 뿐만 아니라 판매자들도 시장에서의 설 자리를 점차 잃어가고 있습니다. 수산시장, 농산물 도매시장, 재래시장, 대형마트도 이 같은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형마트나 판매상들은 상품의 양을 줄여 가격을 낮추거나 애초에 원가가 저렴한 5만 원 이하의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김영란법이 선물 상한액을 5만 원으로 제한하면서 오히려 국산 농축특산물의 소비를 감소시켜 관련 업계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KLN 유유광입니다. 행정자치부는 2016년 12월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인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상 인구가 약 5,17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전에 비해 16만 6,878명이 늘어난 수준인데요. 특히 6월에 18,065명으로 증가폭이 가장 컸고 반대로 12월엔 8,534명으로 증가폭이 둔화됐습니다. 또한 시도의 월별 인구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1년 내내 인구가 증가한 시도는 경기, 세종, 충남, 인천, 제주 5개 시였으며 지속적으로 감소한 시도는 서울, 부산 2개 시도였습니다. 행정자치부는 2017년 공공부문 공간혁신 자문단을 구성하고 지난 18일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번에 구성된 9명의 자문위원들은 앞으로 여러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일터와 업무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합니다. 특히 올해에는 자문위원이 4명에서 9명으로 늘어 건축설계 외에도 조직문화혁신, 정보통신기술, 친환경 소재와 에너지 절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함된 점이 특징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